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아까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기억나는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박대성은 2024년 9월 2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10월 1일 저희 채널에서는 박대성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듭된 조사와 주변인들의 제보로 박대성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 범행 당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업로드한 영상보다 밝혀진 내용이 많다고 판단, 추가된 내용을 정리하여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범행 당일 박대성의 행적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15분 박대성의 친형이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은 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였습니다. 박대성은 친형과 통화를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그냥 죽어버리겠다 라고 통화했죠. 오전 0시 18분 근처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게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약 5분 동안 박대성과 면담했으며 혼자 술에 취한 채 흡연 중이던 박대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을 확인, 경찰은 돌아갑니다. 오전 0시 23분 경찰이 돌아간 후 박대성은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박대성은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A양을 발견하죠. 오전 0시 29분 박대성이 본인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 A양이 친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 공격당할 것 같다, 무섭다 등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0시 44분 약 15분간 A양을 뒤따라간 박대성은 결국 A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공격, A양이 쓰러진 채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주변 목격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박대성은 그대로 도주합니다. 범행 후 도주하던 박대성은 맨발 상태로 주변 호프집에 들어가게 되고 술을 마셨으며 외상을 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술집, 노래방 등 거리를 계속해서 배회하다가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리죠. 오전 2시 57분 박대성은 본인 가게에서 신발을 신고 나온 후 가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차다가 차량의 주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오전 5시 40분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죠. 박대성은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에 촬영된 웃음을 짓는 악마 같은 모습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 그리고 술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등 사람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박대성의 키는 160cm 후반에 50kg대의 체중을 가졌다고 하죠. 학창 시절부터 그는 왜소한 체구를 가졌었으며 강한 애들한테는 굽신거리고 약한 애들은 괴롭히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표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같은 반 친구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거나 머리를 이유 없이 때리는 등 학교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친구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저 찌질한 학생이었죠. 심지어 그는 한 살 위의 친형을 믿고 또래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점점 더 진화했으며 군대에서도 드러났죠. 함께 복무했던 사람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박대성은 영향력 있는 선임들에게는 깍듯이 행동했으나 만만한 선임이나 후임들에게는 대들거나 부조리를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역을 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을 하고 다녔죠. 계속해서 밝혀지는 그의 과거를 보면 그저 찌질함 그 자체입니다. 박대성은 검거 후 진술에서 그리고 취재진들 앞에서 소주 4병을 마셔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의아했죠. 마신 병수는 기억이 나는데 잔혹하게 저지른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범행 이후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수색했을 때 소주 4병 중 2병만 비어져 있었고 한 병은 4분의 3이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 한 병은 뜯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찌질한 놈은 지가 먹은 소주 병수마저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실 가명이 목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냥 박대성의 삶은 종합해보면 태생이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며 강약약강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그저 과시용으로 과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가 운영했던 가게는 프랜차이즈 찜닭 가게였습니다. 박대성은 당연히 사업에 대한 소질이 없었고 개업 이후 단 2개월만 제대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한 박대성은 당연히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본인의 사업 실패를 주변으로 돌렸고 건물주랑 싸우고 재료 납품 기사와도 싸웠죠. 박대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버리는 바람에 그가 속해 있던 찜닭 브랜드는 살인마 찜닭집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본사가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결국 점주를 잘못 고용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문매를 맞고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대성의 선택을 받은 이유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타격을 입은 것이죠. 검거된 직후 박대성은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월 4일 범행으로부터 8일이 지났을 무렵 아직도 기억이 없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박대성이 한다는 말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 박대성과 시비가 붙은 행인의 말을 들어보면 발길질과 주먹질을 계속하긴 했지만 말도 잘했으며 걸음도 똑바로 걸었다고 합니다. 전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죠. 오히려 눈이 돈 짐승 마냥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대성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표정,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귀찮은 듯한 표정. 이런 박대성에게 피해자는 무자비하게 흉기에 찔려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약을 사러 갔는데 약이 없어서 내일 다시 가야 된다는 피해자와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